2011년 3월 31일 평화로워 보이는 상하이 푸동 국제공항. 이곳에서 저녁 8시 30분경 충격적인 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오늘 이 사건의 가해자는 아들이고요. 피해자는 그의 어머니입니다. 도대체 이 모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저녁 8시 30분경 한 여성이 몸 여러 군데를 칼에 찔려 땅에 쓰러졌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지나가던 외국인이 놀래가지고 달려온 거예요. 지금 화면이 딱 그 장면입니다. 쓰러져 있는 여성이 피해자 여성이고요. 위에가 외국인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이 외국인은요, 출혈을 멈추기 위해 수건으로 그녀의 상처를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그녀에게 말을 걸었어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잠들면 안 돼요. 잠들지 마세요. 호흡해요, 호흡. 지금 옆에 이 장면 역시 지나가던 행인이 찍어준 겁니다. 바닥에 누워있는 여성 51세였던 구 씨는 유학에서 돌아온 아들을 데리러 공항에 나간 엄마였습니다. 오랜만에 사랑하는 그것도 외아들을 보는 날. 그런데 이 엄마는 그런 아들에게 공항에서 무려 9번이나 칼에 찔렸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그녀의 상태는요, 위급했어요. 간, 담낭, 신장 등등이 완전히 다 파열. 이때 이 아들은 어디에 있었을까? 아들은요, 공항에서 엄마 보자마자 푹 찌르고 그냥 도망갔습니다.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버렸어요. 죽든지 말든지. 피 흘리며 쓰러져 있던 어머니는 아들이 매몰차게 떠나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이 도와준 외국분이요, 의료진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계속 그 자리를 지키면서 지혈하고 의식 놓지 않게끔 계속 도와줬대요. 그리고 이분이 구급대가 딱 도착하니까 그냥 조용히 가셨다고 합니다. 이 어머니 다행히도 사셨어요. 정신 차리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고마운 거지. 생명의 은인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 도와준 외국인한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못했어. 자신과 가장 가까운 아들은 엄마에게 칼을 집어든 후 자리를 떠났고,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생판 남인 이방인은 지옥 앞에 있던 그녀를 살려낸 후에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만약 쓰러져 있는 그녀를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다면 아마 과다 출혈로 그 자리에서 사망했을 거라고. 와, 아들이 오랜만에 만난 어머니를 찔렀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중국, 상하이 다 난리가 났어요. 이 무슨 폐륜범죄냐, 아들 미친 거 아니냐. 당연히 모두 이 아들을 삿대질했죠. 딱 한 명, 이 어머니만 빼고요. 이 어머니 구 씨는요, 아들한테 이런 일을 당했음에도 아들을 두둔했습니다. 우리 아들 원래 이런 아들 아니에요. 원래 되게 저한테 잘하고 착한 앤데 아무래도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들 너무 우리 아들 뭐라 하지 말아주세요. 이 아들은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왕바오진. 왕바오진은 사건 발생 바로 30분 후에 체포됐습니다. 그리고 바로 자신이 왜 그런 짓을 한 건지 설명을 하기 시작했는데, 도대체 이 아들은 왜 엄마를 칼로 찌른 걸까요? 왜? 그 이유는요, 엄마가 돈을 안 주잖아요. 내가 등록금 달라고 몇 번을 그랬는데 엄마가 계속 등록금 안 준다고 하니까 그래서 짜증나서 찔렀어요. 결론은 엄마가 돈 안 준다고 찌른 거예요. 사실 이 아들이 유학길에서 상하이로 돌아온 이유도요, 전화로 내가 몇 번이나 돈 달라고 했는데 엄마가 안 준대. 그러니까 온 거예요. 얼굴 보고 얘기하면 줄까 싶어서. 그래서 공항 도착해 바로 얼굴 마주 하자마자 엄마 돈 줘. 와, 그런데 얼굴 보고 얘기해도 안 준다네. 그래서 갖다 찌른 겁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정신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네, 맞습니다. 이 아들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어요. 이 아들 도대체 어떤 아들이었을까?
24살이었던 왕바오지는 상하이 출신으로 어렸을 때 조용하고 순종적인 아들이었습니다. 외아들, 너무너무 소중했겠죠. 엄마 아빠는 항상 아들이 용의 꼬리가 아닌 용의 머리가 되길 원했어요. 모든 부모가 그렇죠. 내 자식 성공하길. 하지만 이 아버지가 문제가 많았습니다. 우선 알코올 중독자야. 술만 조용히 마시면 괜찮은데 술만 들어가면 개가 돼. 어렸던 왕바오진을 막 때려. 그 외아들을. 술 취하면 가정폭력을 저지르고 맨정신일 땐 또 공부 욕심이 있어가지고 이 왕바오진이 초등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어요. 그런데 중학교 들어가서 약간 삐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자기 체면이 안 서는 거지. 그래서 아들 왕바오진에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너 우리 지역 명문 고등학교 어디랑 어디 못 들어가면 알아서 해. 와, 왕바오진 입장에서는 나 그 정도 성적 안 되는데 압박이 엄청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못 들어가면 아버지가 또 가만히 안 둘 텐데. 당연히 남편의 이런 아들 대하는 방식에 왕바오진의 어머니 구씨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아니, 애한테 왜 자꾸 부담을 주고 때리고 핀잔을 주는 거예요? 칭찬해도 모자랄 판에? 왜 그래?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에게 매질을 당하거나 꾸지람을 받을 때마다 이 엄마 구씨는 조용히 다가가서 물질적으로 보답을 합니다. 그게 이 엄마의 또 육아 방식이었어요. 이 아버지는 명문고 입학을 원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성적이 안 돼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막 욕을 하면서 아예 왕바오진 아들 이름을 에이 바보 멍청이 새끼 이런 식으로 불러요. 시간이 더 흘러 이제 대학교에 갈 나이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자기 아들 왕바오진을 그저 그런 대학에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친척 중에 한 명인 이모가 일본인과 결혼해서 일본에 가서 산다네? 잘됐다. 우리 얘 일본 유학을 보내자. 그래서 2007년 19살의 왕바오진은 일본 유학을 가게 됩니다. 이모 집에서 생활하게 된 거예요. 돈도 절약되고 이모니까 누구보다 아이도 잘 봐줄 거고 일본어의 일자도 모를 정도로 어학 기반이 없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는 어학 학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그냥 유학 생활 잘 하게 될 줄 알았는데 돌연 유학 생활 3개월 만에 왕바오진은 이모 집에서 나와버립니다. 왜? 이모가 우울증을. 그러다 보니 성격이 난폭해진 거예요. 왕바오진은 이모 집에서 많은 제약을 받았습니다. 예를 들면 밤 9시 이전에 무조건 잠을 자야 되는 거예요. 인터넷도 하루에 40분 이상 하면 아주 그냥 난리가 나. 조금 늦게 자거나 컴퓨터 조금 더 할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 딱 걸리면 이모가 그 쌓아져 있던 모든 스트레스를 왕바오진한테 다 풀어버리는. 그래서 3개월 만에 이모 집에서 나온 거예요. 그 후에 혼자 집을 빌려 살게 되는데 유일하게 그가 의지할 곳은 딱 하나. 가족들의 경제적인 지원뿐이었어요. 시간이 더 흘러 왕바오진은 일본 대학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이때부터 그는 일본에서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할 수 있게 됐죠. 그는 일본 이자카야 점장이나 점원으로 일했지만 월급은 그닥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일본 생활은 풍족했죠. 왜? 아빠 엄마가 돈을 많이 붙여주니까. 하지만 사실 이때 이 엄마 아빠의 경제 상황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아들 유학비를 마련하겠다며 있던 집까지 다 팔아버린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돈이 없는 상황. 그런데 이거를 아들은 몰랐어요. 왜? 엄마 아빠가 말을 안 했으니까. 돈 달라는 대로 어떻게 다 마련해서 주기만 했으니까. 실제로 왕바오진은요, 자기 집이 부자인 줄 알았대요. 돈 달라고 하면 뚝딱 나오니까. 일본 유학 간 후에 그는 부모님의 사정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내 생활하기도 바빠.
실은요, 이때쯤 왕바오진의 부모님은 이혼한 상태였어요. 왜냐면 남편의 가정폭력, 참고 참다가 이혼한 건데, 그 후에 남편은 아들의 양육권 이런 거를 아내한테 모두 넘기고 미국으로 불법 취업을 그냥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 엄마 구씨 혼자 아들 유학비 하며 생활비를 마련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엄마는요, 안정적인 직업이 없었습니다. 한 의류 가게에서 영업사원. 거길 다니면서 예를 들어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를 벌어요. 그런데 아들 유학 연간 학비 겸 생활비가 5천만 원이야. 내 월급은 100인데, 내 월급은 100만 원인데 아들 유학비가 매년 5천. 와, 이거 어떻게 감당합니까? 엄마 욕심에 아들 앞길을 망치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내가 이렇게라도 뒷바라지를 해줘야 한다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자기 생활을 쫄라매요. 지출은 최대한 줄이고 평일에는 고기, 외식 전혀 안 합니다. 퇴근할 때 버스, 택시, 지하철 아무것도 안 타요. 오직 걸어서 출퇴근, 돈 아끼려고. 나중에는 집세까지 아끼기 위해서 자기 노부모가 살고 있는 생가로 들어가기까지 합니다. 늙은 노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최대한 돈을 아껴 아들에게 보내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사람이 어떻게 아들 유학비 매년 5천만 원을 만듭니까? 하다 힘들어진 이 엄마 구씨는 자신의 늙은 엄마에게까지 손을 벌립니다. 엄마, 혹시 돈 좀 있어? 그런데 늙은 노모가 돈이 어딨어요. 그렇게 답답했던 그녀가 손을 뻗은 곳은 사채업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으면서 아들 유학생활 이어나갈 그 돈을 줄 여력이 안 됐으면서 이 엄마는요, 아들 왕바오진에게 아무 소리도 안 합니다. 괜히 능력 없는 엄마로 보이고 아들이 실망할까봐 조심스러웠겠죠. 엄마가 돈이 없다 아들, 돈이 없어서 너 그만 돌아와야 될 것 같아 라고 말을 하기가 쉽진 않았을 거예요. 아무것도 몰랐던 이 아들은 돈 나와라 뚝딱 하면 나오니 자기 집이 부자인 줄 알았고, 그러다 보니 매년 하는 얘기는 돈 달라, 4달러도 아니고 돈 달라. 이때마다 그녀는 돈을 송금하기 위해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엄마는 엄마대로 이렇게 힘든데 그럼 이 아들 왕바오진은 일본 대학 들어가서 대학생활 잘하고 했을까요? 아니요. 엄마의 이런 노력이 무심하리만큼 적응 못합니다. 약간 2008년도부터 애가 이상해지기 시작해요. 학교 가서 앉아있으면 아이들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 여길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이 다 날 공격할 것 같아. 알바할 때도 여기 찾아오는 사람들이 다 나한테 상처 줄 것 같아.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자기 나름 자기를 방어하겠다고 무고한 사람들에게 굉장히 난폭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번은 자기 동료 한 명이 그냥 무심코 쳐다봤을 뿐이었는데 왜 쳐다보냐, 너 지금 내 옷 찢으려고 한 거 아니냐 라고 하면서 막 이상한 말을 그러더니 주먹을 갖다 휘두른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징역 6개월을 받아요. 그런데 웃긴 건요, 이걸 엄마가 보름 지나서 알았대요. 서로 돈 달라는 얘기 말고는 자식과 엄마 간의 소통도 없었던 거죠. 당연히 이런데 학교 성적은 좋았겠습니까? 대학 점수 빵점이었습니다. 그렇게 아들의 성격은 점점 더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환청까지 들어요. 지금 안 들려? 지금 누군가 나한테 막 소리 지르면서 뭐라고 막 하고 있잖아. 이게 안 들려? 컴퓨터와 핸드폰을 그냥 만지면서도 컴퓨터와 핸드폰 안에서 어떤 사람이 나한테 나 죽이겠다고 막 소리 지르면서 뭐라 했다고. 그래서 컴퓨터와 핸드폰도 맨날 부숴요. 아니, 컴퓨터와 핸드폰이 한두 푼입니까?
그렇게 부수고 나서 또 필요하니까 다시 비싼 돈을 주고 사고. 이게 뭔 짓거리예요. 왕바오지는 길을 가다가도 사람들이 다 날 쳐다보면서 다 나한테 삿대질 하면서 시비 걸고 소리 지르고 누가 날 다치게 할까봐, 누군가 날 공격할까봐 항상 불안해했고 늘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방어랍시고 자기 품에 늘 칼 2개를 가지고 다녀요. 칼 2개를. 누가 나 공격하면 이걸로 바로 그냥 갖다 찔러버리려고. 굉장히 위험한 상태까지 간 거예요. 아무도 자기한테 관심 없는데. 여기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엄마 생활이 그렇게 힘들고 유학비를 지원해줄 여력이 안 되면 뭐 어쨌든 간에 아들한테 돌아오라고 하면 되지. 뭘 그걸 숨기고 끙끙대면서 그러고 있나. 그냥 오라고 못해준다고 하면 되지. 참 답답하다 라고 생각하실 분들 계실 것 같아요. 정말 이 엄마 구씨도 너무 답답했던 거예요. 그래서 견디고 견디다 2009년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들, 아무래도 엄마가 좀 힘들 것 같아. 유학 생활을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중국으로 돌아와. 그런데 이를 이 왕바오지는 거절합니다. 아니,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나 지금도 누군가한테 미행 당하고 있고 누가 날 도청하고 있고 감시하고 있는데 내가 중국으로 가면 뭐 이게 다 해결되나? 나 중국으로 안 가요. 와, 맨날 귓가에 누군가 말하는 게 들린다는데 막상 귀 검사하러 병원 가면 멀쩡했습니다. 진짜 심리적인 문제인 거예요. 정신병. 심지어는요, 이 왕바오진이 에? 제 귀가 멀쩡하다고요?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이거는 내가 잘 때 누군가 첨단 기술을 이용해서 내 머리에, 내 뇌에 칩을 심은 게 분명해요. 실제 의사한테 이렇게 말했었대요. 아, 딱 알 수 있죠. 정신병이 있다는 걸. 일본 유학을 보내놨더니 정신병을 얻어왔네. 오히려 왕바오지는요, 이 의사들 또한 자신을 모욕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놈들과 이 의사들도 한패라고.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이 엄마 구씨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엄마 그냥 무시합니다. 우리 아들 정신병 있다는 걸 뭐 받아들이기가 힘들었겠죠. 보낼 때까지만 해도 멀쩡했으니까. 그냥 무시. 이 엄마는요, 아들의 학비를 지원해주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까지 받았어요. 그 이자만 수십만 원, 수백만 원에 이르렀습니다. 감당이 안 되니까, 이게 답이 없으니까 아들 중국으로 돌아와라. 아들은 싫다. 이렇게 되면서 모자 사이도 틀어집니다. 전화할 때마다 싸워요. 왜 돈 안 주냐고. 돈 있는데도 안 주는 거 아니야? 아들 왜 이래? 엄마 진짜 돈 없다니까? 이렇게 전화로 싸워놓고 이 엄마 구씨는요, 마음이 안 좋으니까 다시 돈을 어떻게 꾸던지 구해서 보내줍니다. 이렇게 되니 이 아들 왕바오진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봐, 보내준 거 봐. 역시 엄마가 돈이 있으면서 괜히 그런 거였다니까? 이 엄마는요, 이런 상황에서도 자신의 상황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돌아와라, 엄마 힘들다, 엄마가 계속 학비 되기 힘들다, 이 정도만. 대출금에 뭐 집 재산 다 없고 뭐 엄마가 지금 이러쿵 저러쿵 다 패스. 2010년 4월 왕바오지는 미국으로 간 아버지를 수소문했습니다. 왜? 돈 달라고 하려고. 하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엄마에게 돈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또 못 준대. 그래서 중국 상하이에 한번 와요. 일본에서 상하이로 와서 이때 할머니와 엄마 같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집으로 가서 엎어버립니다. 돈 안 준다고. 소리 지르면서 자기 화에 못 이겨 막 울어요. 울부짖으면서 돈 안 주면 나 그냥 싹 다 죽여버릴 거야! 너무 폭력적인 손주의 행동에 이때 할머니가 너무 놀래가지고 밖에 나와 이웃들에게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셨었대요. 이렇게 되니 이때의 엄마는 다시 어떻게 돈을 구해줍니다. 그 돈 받아서 다시 일본으로 넘어가요. 답이 없죠 정말. 그렇게 2011년 3월 일본의 새학기가 시작됐고 수업료가 부과됐습니다. 또 5천만 원 내놔야 되는 상황. 엄마는 아들한테 돈이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왕바오지는 여전히 엄마를 믿지 못했습니다. 아, 엄마가 또 일부러 돈 있으면서 안 주려고 수쓰는구나. 거짓말하는구나. 그래서 여러 번 전화를 걸어 말해요. 엄마, 돈 달라고요. 돈 보내줘요. 그런데 그때마다 없대. 그리고 3월 31일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전화를 겁니다. 엄마, 진짜 돈 없어요? 없다네. 그래서 바로 도쿄에서 상하이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구매. 마지막 통화했던 그날 바로 비행기를 타고 상하이로 넘어왔던 겁니다. 그 비행기 안에서도요, 내내 불안해했었대요. 누군가 이 비행기 안에서 자신을 공격할 거라고. 그런 상태로 상하이에 도착했고 공항 입구에 나오자마자 어머니를 딱 본 겁니다. 엄마 구씨는요, 아들을 처음 딱 봤을 때 아들이 뭔가 좀 이상하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왕바오진 아들이 공항에 나오면서 뚫어져라 나만 보면서 와. 그런데 그 눈빛이 너무 싸늘하고 무서워. 아들은 엄마 앞에 딱 서서 한마디를 합니다. 엄마, 진짜 돈 없어? 정말 이럴 거야? 이 말에 엄마는요, 정말 돈 없어. 돈 없어도 이 상하이에서도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때 모자가 대화를 나눈 시간은 단 2분 정도. 돈이 없다는 엄마의 얘기를 듣자마자 이 아들이 가방에서 과도 꺼내 찌른 겁니다. 무려 9번이나. 체포된 왕바오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종종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다른 사람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고. 이 말에 물었죠. 누가 괴롭히는 거냐고. 어떻게 괴롭혔냐고. 그런데 이 말에 대답을 못해. 이 아들 왕바오진의 정신감정 결과 그는 심한 환청과 망상 증세를 보였습니다. 정신분열증. 이 아들의 이상 행동은 이전부터 계속되었어요. 엄마도 한번 들은 적이 있었죠. 하지만 가족들은 경험이 없고 관심도 부족해 아이가 어느 정도 아픈지 어느 정도로 심각한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게 더 이런 비극으로 치닫게끔 만들지 않았나. 2011년 10월 19일 이 사건의 재판이 열렸습니다. 재판장에서 마주한 엄마와 아들. 이 엄마는요, 우리 아들 죄 없어요. 제가 잘못한 거예요. 우리 아들 풀어주세요, 제발. 울면서 호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죄값은 받아야죠. 이 재판의 쟁점은 이 아들 왕바오진 심신미약 인정되냐 안 되냐 였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됐어요. 정신분열증 진단 받았으니까. 그래서 고의 상해죄로 징역 3년 6개월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엄마 구씨는 못난 남편을 만나 왕바오진 우리 아들이 구타당하고 힘들어하는 걸 보면서 늘 미안했습니다. 엄마는 아들에게 늘 빚진 마음으로 아이를 따뜻하게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아이가 원하는 걸 다 해주고 싶었을 겁니다. 엄마는 아들의 삶을 만족시켜주기 위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고 혼자 어려움을 견뎌내며 극복해 나가려고 했습니다. 힘든 건 나 하나로 족하다. 이런 어머니의 사랑 방식이 결과적으로는 비극적인 상황을 초래했지만 어느 정도 이 어머니의 입장도 이해가 됩니다. 제일 이해 안 되고 잘못한 건 이 아들인 거잖아요. 없는 돈에 유학까지 보내놨으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해야지. 그런데 일부에서는 아들이 이렇게 된 데는 어릴 때부터 압박을 해왔던 아버지의 영향이 큰 것 같다 얘기합니다. 어릴 때부터 때리고 욕하고 부담 주고
기대치만큼 못하면 이름도 안 부르고 놀려대고 그렇게 아이를 소심한 성격으로 만들었고 자립심과 사회성을 약하게 만들었다고. 그 상황에서 부모의 욕심에 무작정 그런 아이를 일본으로 보내버렸습니다. 마음이 미숙하고 성품이 온전치 못할 때 그는 혼자 살기 위해 해외로 나가게 됐고 그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견디는 그의 능력과 자제력은 한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병까지. 실제 이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이 아버지랑 연락이 닿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아버지가 옛날 자기가 아들에게 했던 짓에 대해서 엄청 후회하고 있다고, 미안하다고 얘기를 했다고 해요. 좀 안타깝기도 하죠. 엄마 나름 힘든 거 말해 뭐하냐. 구구절절 막 돈이 없는 뭐 대출금에 뭐해 막 이렇게 상세하게 아들한테 말해 뭐해. 내가 혼자 견디면 되지 라는 생각에 무리하면서 입 꾹 다물고 아들 유학비를 어떻게든 해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 엄마니까 힘든 건 다 엄마가 짊어질게. 너는 그냥 공부만 열심히 해. 너 하고 싶은 것만 열심히 해. 그런데 그게 오히려 이 아들에게는 독이 돼버린. 그래서 오늘은 상하이에서 벌어진 한 충격적인 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